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호는 분명히 요란한데요. 정말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단번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일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0일 남짓 남은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부동층의 핵심은 청년층과 베이비 부모 세대.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선 일자리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신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많은데 이미 다 들어본 얘기. 일자리 공약은 립서비스인가? 김정호의 직격탄에서 대선 후보 일자리 공약의 구멍을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오늘의 주제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학교에 계시니까 예. 그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는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괜찮은 대학이니까. 예, 괜찮습니다만은 특강을 하러 네. 이 지방대학을 다녀보면 네.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 뭐 제가 막 떠들어봐야 예. 그래봐야 나 취직도 안 되는데 뭐 야, 심각하네. 뭘 나한테 가르치십니까? 뭐 이런 표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미안할 정도죠. 네. 아무래도 일자리를 뽑는 것은 네. 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기업들이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네. 안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못 뽑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인재 경영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뭐 어느 기업이든 다 그 인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기업에다가 데려놓으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뽑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뽑아놨다가 경기 안 좋아가지고 물건 안 팔리고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보낼 수도 함부로 없는 거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더 문제인 건 말이죠.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무슨 말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요, 사람 뽑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사람을 뽑고 싶어도 별로 청년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가고 않는 싶어 하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미스매치 잘 안 맞는 안 거예요. 맞는다. 예. 고인구직이 안 맞는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뽑고 싶은 기업은 있는데 가고 싶어 하지는 않고 하는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좋은 일자리는 찾는 이런 그러니까 뭐 미스매치가 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선 후보들을 보면 네. 그 일자리 공약이 거의 뭐 최고 공약처럼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포장은 일단 요란합니다. 무슨 예, 근데 일자리인데. 국민들이 뭐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그죠? 예, 그렇죠. 일자리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예. 분명히 해야겠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수레입니까? 예, 뭐 다 옛날에 해봤던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그 10여 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외환위기 때. 네. 우리 97년 별 묘안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뭐 일자리 나누기도 있지, 나누기. 무슨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 뭐 오만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왔었는데 결과가 뭐였냐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벤처 창업도 벤처 지원한다고 그랬고. 2000년에.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이번에도 근데 또 그런 비슷합니까? 겁니다. 예, 되게 그러면 비슷하죠. 총론은 그 정도 하시고 네. 그러면 각 후보들의 예. 깡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 박근혜 후보부터 한번 일자리 공약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네. 평생 뭐 이력서 한번 안 내보신 분 같은데 그랬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문재인 당시- 후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당직을 뭐 맡았고 뭐 개인 네. 기업에는 취직 안 해보실 것 같은데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스마트 뉴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예. 또 K무브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해외 취업을 독려하겠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예. 창업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사실은 스마트 뉴딜이나 창업 활성화 이거는 예. 별로
근데 스마트 뉴딜은 뭡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예, 뭐 다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뭐 사회적 대통합 일자리도 있고 뭐 예. 별것들이 다 있는데 예. 스마트 뉴딜은 정부가 과학기술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좋은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걸 뭐 서비스업, 농업 뭐 이런 데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해 예, 주셨죠. 근데 뭐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거는 사실은 좋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투자한 건 다 그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안 그런 정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거는 과학기술자들한테는 좋긴 한데 네. 과학기술자 일자리들은 늘어나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빵집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무슨 뭐 병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별로 그건 일반 별로 국민 없더라고요. 일자리하고는 예. 차이가 예, 별로 거기에 관계가 연결이 없다.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그건 뭐 된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예, 농업으로 연결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 뭐 좀 근데 괜찮은 그 K-무브라고 하는 건 좀 산뜻한 것 같아요. K-팝이 아니고. 예, K-무브라고 하는 게 K-move, 예. 지금 K-팝 말씀 잘 하셨는데 예. K-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청년들의 가능성을 뭐 정말 잘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외에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인 겁니다. 예, 지금 뭐 싸이도 그렇고 또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라든가 뭐 그런 데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 되다 보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있잖아요. 예. 예. 박근혜 후보가 거기에 착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해외에 나가서 취직을 한번 해봐라. 그러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또 자꾸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는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 후보도 사법고시하고 난 이후로 그렇죠. 뭐 별로 이력서 안 본인이 내본 뭐 것 같은데. 창업을 해본 적도 예. 없을 테고. 근데 네. 후보 공약이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만나봐 공약.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 이름은 근사합니다. 만나봅니까? 맛있게 들리는데. 만나봐. 옛날에 아이스크림 이름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일자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말은 참 좋습니다. 예. 일자리, 지금 하루에 10시간 네. 일인 노동자 한 사람당 10시간 일을 했으면 그거를 6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지 않겠어요? 영어로 잡 쉐어링. 예, 잡 쉐어링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그게 참 그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그건 소득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기업으로서는 또 다른 그렇죠.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특히 정규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작업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걸 허용을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대기업의 노조가 탄탄한 그렇죠. 데일수록 예. 자기 수입은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기 그거는 뭐 도저히 단순히 허용을 쉽지 않다. 못 할 겁니다. 그럼 파업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주로 대기업 대상 예. 아니겠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예. 예. 그러니까 작업 시간은, 노동 시간은 줄이면서 소득은 못 줄일 거예요. 예. 그러면 부담은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어이구, 야, 떨어지죠.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만큼 기업의 수지가 악화되고 이윤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 뽑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예. 그럼 일단 그래서 나누기는 좀 네. 현실적으로는 구호는 좋지만 네. 어렵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죠? 그렇죠. 그 정규직 노조들이 허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런 현실적으로. 것들을. 예, 현실적으로. 근데 문 후보 네. 보면 대책 다른 정책도 보면 되게 나누기가 많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누기가 쉽게 예. 줄 사람도 생각도 안 하는데 예. 괜히 옆에 제3자가 나누라 말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예. 또 정규직 전환. 예,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공무원 늘리는 게 과연 일자리 해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그리스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나름 빚도 내고 뭐 그래가지고선 공무원들을 쫙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리스식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게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드는 일자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운동장 팠다 묻었다 하면서 그거 그렇게 일자리라고 돈 주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후보라도 이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네.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지. 그냥 국민한테 복지 차원에서 예, 복지 주는 차원에서 주는 일자리는 일자리는 그건 나라가 망하는 어렵다.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네. 뻔히 많은 그 사례들이 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런 공약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일자리는 예.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공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네. 한번 알아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네. 그나마 네. 기업 CEO 하시면서 네. 일자리도 뭐 한번 제공도 해보고 하셔서 요즘 뭐 이렇게 대선 공약 자리 이런 데서 가면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정책들은 내가 어떻습니까? 해봐서 아는데 예. 그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MB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기업 경영을 해봐서 잘하는데. 안철수 후보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 큽니까? 예. 예. 그런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네.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는 사회 대통합 일자리더라고요. 사회 대통합 일자리. 예. 그래서 잘 중소기업, 맺히는데. 대기업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네. 또 동네 상권, 그러니까 재래시장, 뭐 동네 슈퍼, 대형마트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재래시장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안 가죠. 안 가잖아요. 집에서 놀아도 안 가죠. 예. 또그 중소기업에 일자리, 그 사람 못 구해가지고 그 아우성이들 청년들이 안 간단 말이죠. 안 가죠. 예. 그러고서 대기업은 또 누르잖아요. 그 지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공약들이 대기업은 다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 중소기업, 대기업이 같이 앉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래서 이분이 해봐서 아시는데 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네. 그러면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새 후보 공약을 한번 봤는데요. 예.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른 새 후보의 다른 그 정책들을 보면 네. 뭐 복지도 엄청나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성장도 하고 네. 복지도 하고 네. 뭐 일자리도 늘리고 네. 공무원도 뭐 하고 네. 뭐 이러는데 이게 서로 그 정책들 간에 네. 충돌 그러니까 뭐 뛰는 토끼를 두 마리 네. 동시에 잡겠다는 그런 충돌이 예, 있나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성장 정책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장 정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뭐 성장 창조 정책이죠. 경제론이니 뭐 안철수 후보의 또 혁신 경제론, 또 공정 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다 성장을 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겠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일자리 정책이 예.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복지 다 정책이다. 복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이 되려면 네.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관계없이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은 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정치인들. 네. 그걸 성장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예. 해서 그게 포장만 달리한 네.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일자리를 뭐 주겠다. 연금 네. 주듯이 일자리를 네. 주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라도 아이고, 뭐 좋은 그래야 일이죠. 되겠다. 그거라도 네. 좋은 일이지만 네. 왜 당장 한두 해 나라 운영하고 끝날 나라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네. 100년, 200년 영원히 가야 되는데 네. 참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 각 후보의 멘토다. 네. 뭐 특보다. 네. 그러면 어떤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네, 후보님들 예.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토록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한 2, 3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4년, 5년 후에 망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님들의 당선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진정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정치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절대가 안 돼요. 선거가 예. 내일 모레인데 예. 2, 3년, 20년, 30년 뒤를 보라. 예. 이렇게 뭐 지금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으로 한번 날리셨네요. 네. 예. 예.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네. 저 일자리 공약이, 저 복지 정책이 현실성 있나 없나 네.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정말 세계 시장에서 팔릴 팔릴까?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경쟁력이 되는 있을 거죠. 것인가? 네. 예. 예. 팔리고 네. 또 뭐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예, 그래야 그게 늘어나는데. 지속 가능한 거고, 가능한 그래야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셨죠? 어떤 정책이 진짜 정책 공약인지, 어떤 정책이 무늬만 공약인지, 일자리 정책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